리플사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총괄인 미나카무라가 공식 석상에서 밝혔듯 리플은 태생부터 투기용 자산이 아닌 금융 서비스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완전한 혁신을 위해 목적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국경 간 송금 매개체 역할을 넘어 이제 리플 원장에는 자체적인 대출 기능과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이 엔진 내부 핵심 레이어에 완벽하게 내장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 금융권의 막대한 자본들을 블록체인 생태계로 막힘없이 이동시키는 글로벌 유동성의 허브이자 척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의 규제 명확성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하는 순간 월가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활을 건 대규모 선점 레이스로 돌변할 것입니다. 시장의 거대한 판도 변화는 이미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대형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업홀드가 리플을 안전하게 수탁 관리하는 동일한 인프라 플랫폼 위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동 뱅킹 레이어를 전격 출범시켰습니다. 고객 1인당 일반 전통은행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최대 250만 달러까지 예금 보호를 보장하는 이 유례없는 안전망은 리플사의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인 원리플 달러와 직접 결합합니다. 미국 정부의 금융 보증 자산 시스템을 크립토 핵심 인프라 바로 옆방까지 통째로 끌고 들어온 셈입니다. 대중이 여전히 리플을 실체가 없는 인터넷 머니라 비웃으며 방관하고 있을 때 제도권 권력자들의 디지털 금융 판짜기는 이미 완벽하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금융 분석가 엔덱스는 리플이 장기 상승 채널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경우 이번 사이클의 가장 확실한 바닥 타겟을 $5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리플이 규제 해소와 함께 과거 2017년과 2018년에 보여준 역사적인 전방위 대폭발 구조의 프랙탈을 그대로 재현하며 상단 채널로 진입할 경우 불장 케이스의 목표가는 $20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나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여전히 느린 상승 사이클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으며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의 리플은 친크립토 정부 출범으로 인한 일시적인 터치 이후 진짜 주포들의 랠리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대기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대중이 자산시장에서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이 언제나 자신들이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움직여주고 탈출하거나 진입할 기회를 줄 것이라 오만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세력들과 자산시장의 대폭발은 철저히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던 수년간의 지루한 박스권 횡보는 단 몇 개 혹은 단 48시간 만에 치솟는 신의 양봉 몇 개로 강제 종료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세를 비웃던 99%의 인간들을 저 멀리 시장 바닥에 처참하게 남겨둔 채 열차는 떠나버립니다. 시장 전체의 유통 공급량과 전 세계 제도권의 무제한적인 수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공급 쇼크의 순간이 오면 구시대적인 시가총액 계산법으로 리플의 한계를 재단하던 주류 경제학자들의 부실한 논리는 단숨에 박살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올해 베이에어리어 최고의 직장 명단에 리플사가 또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부 직원 만족도 95%를 기록하는 기업 문화와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끄는 이 압도적인 엘리트 팀의 전문성은 조만간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개인들이 장부상의 수학적 수치를 보며 고개를 흔들 때 우리가 보유한 단 500개의 리플이 가질 미래 가치를 계산해 보십시오. 리플이 제도권의 청산 단가인 $20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단숨에 $10,000의 가치로 점프하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세 자릿수인 $100를 돌파하는 순간 단 500개의 리플은 $50,000라는 거대한 자산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대중이 가치를 깨닫고 비가역적인 포모에 사로잡혀 달려올 때는 리플은 이미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두 자릿수 가격 저편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열차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위대한 자산을 지켜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시장에서 ISO 관련 알트코인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종목들은 저점 대비 몇 배씩 상승하면서 새로운 메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을 이끌었던 건 AI 메타, RWA 메타, 밈코인 메타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솔라나 생태계, 디핑, 게임파이 같은 테마들이 순환매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2026년에 들어오면서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 금융권과 결제 시스템 쪽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이 다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ISO 2002입니다.
이미 ISO 2002와 관련된 일부 알트코인들은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여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음 순환매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ISO 2002가 무엇이길래 전 세계 금융권과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ISO 2002는 국제 송금과 결제 과정에서 사용하는 금융 메시지의 표준 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단순히 돈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사람의 정보, 받는 사람의 정보, 은행 정보, 결제 목적, 처리 방식 등 수많은 금융 데이터가 함께 이동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각 나라, 각 은행, 각 금융기관마다 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주고받는 방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떤 은행은 A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다른 은행은 B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송금 과정에서 중간 확인 절차가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하면 바로 도착하지 않고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구조적인 비효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ISO 2002가 자리 잡게 되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공통된 금융 메시지 표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각자 다른 언어로 대화하던 은행들이 이제 하나의 공통 언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행, 일본은행, 유럽은행, 한국은행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은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제결제와 송금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특히 리플 같은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국제 송금과 결제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ISO 2002 흐름과 함께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과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ISO 2002 전환을 진행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권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과거 국제 송금 시장의 중심이 스위프트 같은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ISO 2002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표준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리플 XRP입니다. ISO 관련 코인 이야기를 할 때 XRP를 빼놓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과 기관 간 결제 솔루션을 목표로 해왔고 리플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ISO 2002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차트적으로도 XRP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ISO 2002 대표 종목으로 XRP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다시 살아날 경우 가장 먼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스텔라 루멘 XLM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업비트 워너마켓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익숙한 종목입니다. 스텔라는 리플과 뿌리가 닿아 있는 프로젝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라의 창립자인 제드 맥케일럽은 리플 공동 창립자 출신이기도 하죠. 리플이 기관 간 국제 송금과 결제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스텔라는 개인 간 송금, 소액 결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 발행에 더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이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결제망이라면 스텔라는 조금 더 실생활 결제와 소액 송금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RP와 XLM은 차트 움직임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XRP가 강하게 움직일 때 XLM이 뒤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현재도 XLM은 급등 이후 조정과 횡보를 거치면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이오타입니다. 아이오타는 사물인터넷, 즉 IoT 생태계와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과는 조금 다르게 기계와 기계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소액 결제를 처리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는 자동차, 스마트 기기, 센서, 로봇 같은 장치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필요한 비용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아이오타는 바로 이런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입니다. 수수료 없는 소액 거래, 데이터 전송,
사물인터넷 기반 결제 시스템이라는 특징 때문에 ISO 2002 관련 테마 안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아이오타 역시 과거 저점 대비 강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고 현재는 일정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다시 방향성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헤데라 해시그래프 HBAR입니다. 헤데라는 일반적인 블록체인과는 다른 해시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빠른 처리 속도, 낮은 수수료, 높은 확장성, 그리고 기업용 네트워크에 적합한 구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헤데라는 대기업과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공용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데이터 처리, 인증, 토큰화 같은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과거에도 HBAR는 ISO 관련 기대감과 함께 단기간에 매우 강한 상승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크게 오른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 위치와 리스크 관리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ISO 관련 코인들입니다. 리플, 스텔라, 아이오타, 헤데라. 이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상승도 먼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바로 마지막 히든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단순히 송금만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리플이 국제 송금을 담당하고 스텔라가 소액 결제에 특화되어 있고 헤데라가 빠른 합의 알고리즘과 기업용 네트워크를 담당한다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블록체인과 금융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이터와 자산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코인이나 하나의 네트워크만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리플,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알고랜드 등 각각의 프로젝트가 맡는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송금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소액 결제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데이터 처리에 강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기업용 네트워크에 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네트워크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진정한 금융 표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연결되고 데이터가 공유되고 자산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바로 이 연결성, 즉 크로스체인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비유하자면 달러, 유로, 엔화, 원화가 각각 따로 존재할 때 이들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필요하듯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각기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ISO 2002가 전 세계 금융 메시지의 공통 언어라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그 언어를 기반으로 여러 네트워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연결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더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이미 많이 오른 ISO 관련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리플, 스텔라, 헤데라, 아이오타 같은 종목들은 이미 한 차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종목은 저점 대비 몇 배씩 올랐고 이미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반면 오늘의 히든 코인은 같은 ISO 관련 테마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오늘의 이 히든 코인은 ISO 2002에 등록된 코인 중 상승률이 작년 11월 대비 98%밖에 안 올랐는데요.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코인들에 비해 상승률이 낮고 현재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대비 ISO 2만 이 종목들은 평균 600% 이상씩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히든 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다른 ISO 2002 코인들의 상승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앞으로 이 상승률의 차이인 500% 정도는 바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매우 줄어들고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박스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 조금씩 거래량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정도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 후 500% 정도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테마가 살아나더라도 종목별로 움직임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ISO 2002, 국제송금, 결제표준,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같은 키워드가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구간이라면
이 히든 코인은 충분히 체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상으로도 거래량이 한동안 줄어들면서 박스권 안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후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 관심이 빠르게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아직 시장이 완전히 주목하기 전에 가능성 있는 종목을 미리 공부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XRP, XLM, IOTA, HBAR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ISO 관련 핵심 히든 코인을 따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인은 국제 송금 시장에서 단순한 결제 역할을 넘어 여러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데이터와 자산의 이동을 돕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재평가받지 못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ISO 2002 핵심 히든 코인의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구글 폼을 제출해주시면 제가 즉시 확인한 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ISO 생태계 안에서 크로스체인 연결과 환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히든 코인 종목명을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재 어떤 구간을 체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두겠습니다. 제가 선착순 100분까지만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부로 이미 62명이 신청하셔서 정보를 받아갔습니다. 남은 자리는 단 38자리이니 정보를 꼭 받아서 좋은 가격에서 선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 히든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히든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히든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